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긴 연휴가 끝나고 그죠?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파이팅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또 주말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폭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는 국면에서 만약에 나한테 현금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현금이 있다면 사고 싶은 종목은요, 핌스라는 회사입니다. 핌스는 OLED용 메탈 마스크를 하는 회사입니다. 메탈 마스크를 하는 회사고요. OLED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착 공정이 제일 중요하죠. 증착 공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몰레드가 있고 대면적 화이트 OLED가 있죠. 둘 다 마스크는 꼭 필요한데요.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오픈 메탈 마스크를 씁니다. 오픈 메탈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자, 핌스가 제공을 하는 거죠. 핌스는 오픈 메탈 마스크를 합니다.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오픈 메탈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파인 메탈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파인 메탈 마스크는 RGB 3원색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공통층이라고 있어요. 공통층. 여기는 ETL, EIL, 전자 수송층, 전자 주입층, 그리고 HTL, HIL, 전공 주입층, 전공 수송층. 이런 쪽에는 오픈 메탈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FMM 같은 경우는 핌스가 안 해요. 이거 핌스가 안 합니다. 핌스가 안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 마스크가 또 필요합니다. 보조 마스크. 여기에 S 마스크, F 마스크, 하이브리드 마스크 등등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FMM을 제외한 모든 마스크를 핌스가 하는 겁니다. 자, 핌스가 FMM만 안 하는 건데 FMM은 일본의 DNP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최근에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장기 공급 계약, 독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LG 디스플레이에도 패널을 조달하려고 하고 BOE 같은 데서도 패널을 조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중국 업체들한테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몰레드를 워낙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태블릿에도 쓰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핌스가 지금 LGD하고 중국 쪽하고 기타 중국 쪽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거를 확장하면 할수록 핌스는 더 수혜를 보는 그림인 거죠. 수혜를 보는 그 그림이고요. 이 메탈 마스크가요, 또 이게 설계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핌스의 향후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현금이 있다면 사고 싶은 종목은요, TCK입니다. TCK는 SIC 링 하는 회사죠. SIC 링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인 거고요. 특히나 식각 공정에서 많이 씁니다. 식각 공정에서 많이 쓰는데 플라즈마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죠. 플라즈마 강도가 계속 세지니까 기존의 실리콘 링으로는 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낸드 플래시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SIC 링 쪽만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샤워헤드나 여러 가지 부품 쪽으로도 SIC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회사가 높은 밸류를 받았던 게 SIC 쪽의 독점이었죠. 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이 있죠. 하나머티리얼즈, KNJ 이런 회사들이 진입하면서 독점 구조가 깨진 거죠. 그래도 여전히 과점 구조입니다. 과점 구조고요. 계속해서 고마진을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으로는 실적 대비해서 매력적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30%대 중반까지 나오거든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멀티플을 이렇게까지 과하게 깎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이 있다면 사고 싶은 종목 세 번째, 저는 아비코전자를 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DDR5용 수동소자가 이제 모멘텀인 거고, 그리고 전기차용 기판, PCB.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DDR5가 계속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때문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계속 지연되면서 DDR5 출시도 계속 좀 밀렸죠. 그렇지만 결국은 곧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2분기부터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DDR5도 여기에 맞춰서 또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DDR5용 저항하고 인덕터 쪽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터하고 저항 인덕터 납품하고 있고, 특히나 메탈 파워 인덕터, 요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일본 업체하고 경쟁을 하죠. 일본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삼성이 결국 아비코 전자를 계속해서 물량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판 쪽은 그동안에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수주를 거의 못 받았었는데 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모델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자, 22년, 23년부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흑자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때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금이 있다면 사고 싶은 종목 네 번째는요, 묶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섹터인데요, 로봇에 대한, 제가 최근에 계속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28일자인데요. 오늘도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신차보다는요, 신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개발하겠다, 집중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정의성 부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DHL 물류회사에다가 물류 로봇 공급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면요, 전염병이 돌면 항상 인건비가 치솟고요. 인건비가 치솟으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대면 접촉에 대한 부담들도 커지잖아요. 대면 접촉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배달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충분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지금 끝나지 않는 테마인데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저는 특히나 이제 지금 뜨는 것들은 서비스 로봇 쪽이죠.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도 있지만 결국은 서비스 로봇 쪽이 새로 없던 시장이 많이 생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고영이라는 회사가 의료 로봇 쪽을 잘하기 때문에 카이메로, 네수스 로봇하고 이비인후과 로봇 쪽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우스가 이제 무인 카페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다관절 로봇, 제로하고 스카라 같은 거. 제우스가 하는 것들은 코딩이 굉장히 쉬워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회사는 SPG입니다. SPG는 모터, 감속기를 하는 회사죠.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인데요. 관절을 담당하는 모터인데 로봇 원가의 20-3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속기가. 그런데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 한 35%, 가전용 로봇이 6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비스 로봇 쪽이.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HMI를 하는 M2I라는 회사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던져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다 사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담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ITC는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레아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삼성 엑시노스가 수율 문제가 있어서 스냅드래곤을 더 많이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테스나 이익에는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갤럭시 S22, 자, 여기에는 엑시노스 2200하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G8세대, 그죠? 원이 들어가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경쟁 제품인데요. 중요한 게 이 둘 다 파운드리를 어디서 합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그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요. 이게 4나노 혹은 5나노로 제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4나노 쪽이 지금 무게가 실리는 쪽이죠. 삼성에서 파운드리 4나노를 하면요. 결국 이거는 삼성 시스템 LSI고, 자, 요거는 이제 퀄컴이 칩을 의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스냅드래곤이 물량이 많아진다고 해도요. 삼성 파운드리 쪽 생산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SCM 쪽에서 수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퀄컴 쪽으로 소켓 쪽은 리노 공업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TSE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테스트 쪽에서 국내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테스나, 그리고 네페사크,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AP 쪽, 특히나 엑시노스 2200 쪽 테스트를 담당하게 되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을 담당하는데, 여기가 이제 신규로 AP 쪽 물량을 특히나 받은 거고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에 어떤 성장 축을요, CIS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소셀. 그래서 CIS 쪽이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나하고의 실적 연동성은 물론 AP도 중요하긴 한데요. AP보다는 지금 CIS 쪽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엑시노스 2200 물량이 빠지면 이 회사들이 더 타격을 보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AP 쪽에서 물량이 빠지더라도 비중의 60% 이상이 되는 CIS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스마트폰 카메라 쪽, 카메라 업황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시스템 LSI 쪽에서 CIS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거냐. 그리고 지금 13 라인 있잖아요. S13 라인이 28나노 공정인데요. 요게 D램에서 CIS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게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긴 명절 연휴 이후에 또 주말이 찾아오니까 너무 좋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우리 밀린 IT의 신 영상 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기초 이야기를 하고 심화편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의 내용을 모르면 따라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알아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모르면 또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저는 그걸 존중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과 핫한 트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